청와대나 정부, 정치권 모두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골은 갈 때까지 간 것 같고 청와대와 정부는 집값 폭등에 전례 없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상화 수순은 밟고 있지만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박지원 단국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담스러워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검찰 문제요. 좀 슬슬 해주세요. 자, 검찰 갈등은요, 교수님.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좀 포괄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말씀하기 편하시게 처음에는. 예. 글쎄요, 법무부 장관이 장관 권한으로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이고 봉합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받아들이고 봉합한다. 네. 옛날에 15년 전에 보면 그 법무장관 지휘받고 사표를 던졌어요.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 보죠? 당시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과는 본질적으로 이 수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이번 건이 더 어떤 본인으로서는 지휘의 어떤 힘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측근 비리 혐의를 수사 지휘를 받은 건데 15년 전 건보다 더 어떤 사표를 내야 될 그런 어떤 압박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뭐 측근이라도 총장과 관계가 없으면은 측근이 책임질 문제지 총장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동생이랄지 부인이랄지 이랬을 때는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은 동료, 부하 직원, 측근이라고 해서 총장이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요. 그 측근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자문단을 불렀다, 소집했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시각 같습니다.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윤석열 총장이 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은 물론 오늘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의사를 발표하겠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 장관 수사 지휘를 거부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수습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자꾸 장관과 총장 사이에 이런 알력이 있는 것은 국민에게도 검찰에게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다. 제 희망상을 겹쳐서 말씀드립니다. 희망과 전망을 한꺼번에 하시면 또 제가 얘기하면 되게 그럴 대로 가더라고요. 희망과 전망이 혼재하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희망이 강하신 거예요? 전망이 강하신가요? 둘 다다. 둘 다 그렇게 보시. 그렇게 돼야죠. 지금 사실 말이죠. 방금도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제가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남북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했던 북한이 지금 이러한 것을 방역하고 지금 심지어 평양까지 배급을 못 줘가지고 어려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큰 애국적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지 언제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알력이 있거나 좀 내부에 갈등이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장관은 하여튼 그 법무장관의 지휘 명령 수용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해야죠. 했으니까. 안 하면 악명이 맞는 건가요? 안 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권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교수님 생각과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결단하라는 어떤 목소리도 자꾸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거고 사실 잠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코로나 브리핑 잘 하시네요. 그거 오래 하시라고 그러죠. 듣고 다시 정치현안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정치현안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할 계제가 못 돼요.
나오셨으니까요. 예. 나오셨으니 아까 아, 저그 예. 코로나 뉴스 같은 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예,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단 지역적인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코로나, 예. 경제, 남북관계 예. 이게 그러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한 마디만 더 여쭤보고 부동산 문제를 좀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죠. 예. 그런데 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더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 어떤 기술적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이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뭐 1,500조 가까이 된다는데 이걸 투자처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동산은 저는 생각할 때 공급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같은 것 왜 서울에서 억제하냐고요. 예. 과감하게 풀어주면은 공급처가 많이 생기고 1가구 2주택 이상 예. 보유세를 단단히 올려야 돼요. 예. 근데 왜 안 합니까? 이제 보시기에? 하겠죠. 왜 이렇게 미루죠? 그 이렇게 답이 글쎄, 답이 나왔다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적임자는 예. 박지원 교통부 장관으로 가면 전문가가 제가 볼 아니지. 때는 그럴 예.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안 하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예. 판단하는 것이 국정에는 제일 좋단 말이에요. 예. 돈은 많고 예. 투자할 곳은 없고 예. 산업은 오르고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려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는 소위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예. 풀어가지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버린 거예요. 예. 그때 지금 부영건설이 다른 건설사들은 아파트 업자들은 잘 되니까 아무도 이 임대주택을 안 지으려고 했어요. 예. 부영건설이 엄청나게 지었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10년, 15년 되니까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도 뭐 세계 20위 이내로 껑충 뛰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공급을 재건축 같은 거 지금 결국 높아지면은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맨하탄 같은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가 블락마다 골목마다 다릅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 차를 못 가지게 나오게 돈으로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중교통을 살려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그래서 예. 부동산도 저는 공급처를 많이 늘려주고 예. 하면은 또 그냥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유세. 그래서요. 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네. 보유세 같은 어떤 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정답이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정부는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이거는 그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증세에 정부에게 대한 예. 그 여론을 조금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 하고 있어요. 이제 강하게 할 겁니다. 예. 저도 강하게 한번 할 거라고 물어봤어요. 보십니까? 예. 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300 몇십 조, 예. 한 1,400조의 자금이 가지고 있는데 예. 또 다른 분한테 물어보니까는 약 1,500조 될 거다. 예. 정확하지는 않겠죠. 예. 그러한 돈이 시중에 있고 유동자금이 풀려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투자차가 없고 예. 또 공급이 적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사지 말아도 돈 남으면 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과감하게 하게 하고 그럼 공급이 늘잖아요. 그 대신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1가구 2주택 이상은 보유세, 세금으로 이익을 전부 환수해버리는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건 말 잘못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예.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위장이혼도 하고 예. 갖는 경우도 있다. 예. 이런 것도 정부가 철저히 규명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가리라고 보십니까? 아니, 정부의 어떤 의지조차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불러가지고 아무튼 공급 늘려라. 예.
보유세 등 예. 세금 환수를 하는 것을 검토해라. 예. 과감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제 그 약간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처분하겠다. 강남에 있는. 그랬다 아니 그거 아니고 그 기사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런 어떤 게 굉장히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청주인 집인가요? 거긴 처분하겠다 이렇게 말 바꿔가지고. 예, 실제로 예. 노영민 비서실장은 비록 청주가 선거구였지만 예. 자기 거주지는 서울 아니에요. 예. 그리고 비서실장은 언제 간둘지 모르는 비정규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면은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남겼지 않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열세 병찰이라고 그러는데 예. 크고 작고 간에 그 개인적인 한 채의 보유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예. 그걸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합니다. 그렇죠. 근데 비난하는 쪽에서는 예. 비난하는 쪽에서는 비서실장이 이 어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집을 강남 집을 팔겠다. 아니 강남이 아니고 청주다. 이런 어떤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예. 비서실장을 얼마 후에 간두면은 청주로 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또 자기 집 얻는 데가 서울에 집을 얻으면은 전세값 부추긴다. 이런 소리도 들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소한 한 채의 선택권은 본인한테 주어야지. 저도 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강남은 아니지만은 여의도이기 때문에 똘똘해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한 20, 30년 전에 계속 살고 있는데 아니 왜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도 도덕적으로 예. 자신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요. 청와대 어떤 그 비서진이나 청와대 고위직들이 집을 팔지 않았다. 옛날에 그 부분에 어떤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예. 비서실장이 비서관 이상 예. 1가구 2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해라 예. 했으면 정리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지만은 또 사실 그래요. 저도 뭐 청와대에 있어봤고 장관도 해보고 하면은 이게 비정규직이에요. 예. 언제 간둘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기왕 두 채 가지고 있는 것 좀 그런 점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물론 언론은 그렇게 지적을 해야죠. 예. 그러한 지적을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어떤가? 예. 이것도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총체적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언론은 지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죠. 당연히 청와대에서 두 집 갖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 어떤 비서관이나 고위직들이 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뭐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 아닌가요? 마땅하죠. 예, 예. 그리고 공직에 있는 한 예. 자기들이 그러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옳았다. 예.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사람이 또 견물생심이라 내가 이 기왕 가지고 있는 것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시정하도록 언론에서 계도하는 게 좋지. 뭐 자기들만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융단 폭격을 내리면 그 문제가 많죠. 예. 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처분한 공직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비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렇죠. 예. 예. 국회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추경안 그대로 가는 거고요. 어떻게 되면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국회는 아마 오늘 예. 추경 예산은 통과시키겠죠. 예.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서 그때 예. 이 협상안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뭐에 대한 협상안 말씀하시는 거죠? 저 국회 정상화에 예, 대한 예. 예를 들면은 공수처장은 7분의 추천위원이 2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7분 추천위원 중 6분이 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통합당에서 2사람을 추천하기 때문에 여기가 해주지 않으면은 공수처 자체가 예. 구성이 안 되고 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통합당은 공수처를 반대했지만 예. 그렇게 반대하다가 국민 정서를 모르고 총선의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명을 추천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끼리 좋은 공수처장까지도 같이 얘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두 명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낙점하기 때문에 예. 그때 국회원 구성에 대한 원천적인 논의가 다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가장 보니까 역시 중진 의원인데 이 정성호 예. 사선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지금 맡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취임사에서 그랬더라고요. 나의 임기가 빠르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수록 좋다. 예. 이것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에 넘겨줄 용의가 있다. 예.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추천을 하면서 예. 처음에 11대 7 그리고 부의장으로 가는 것도 타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 위원장들 보면은 저도 장관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본래 장관은 상임위원장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진선미, 이계호 뭐 세 분인가? 다시 줄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서 저는 예. 정성호 예결위원장이나 또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나 장관 출신들을 이계호 농해수 위원장은 예. 바로 농해수 장관을 했는데 예. 거기 위원장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은 조정 가능하겠구나. 예. 그렇다고 하면은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 예. 이렇게 대통령께서 요구를 하셨다면은 여기서 타결을 해야 된다. 예. 만약 이번에도 김태년, 주호영 선에서 타결이 안 되면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 통합당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예. 하는 안을 제시하면은 좋겠어요.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공수처 추천을 계기로 이거에 양보를 얻어내면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몇 석을 다시 돌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협상이란 것은 둘이 협상을 하면 예. 내가 다 가져오려고 하면은 예. 통보하는 거지 왜 협상이에요? 예. 주고받고 하는 통합당이 거죠. 받을까요 그거? 그렇게 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체면은 무슨 체면이에요? 예. 지금 현재 예. 명분도 실리도 통합당은 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민주당은 또 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예. 지지도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나 만약에 더 이상 끌려갔으면은 민주당 지지도는 곤두박질했을 겁니다. 예. 잘한 거예요, 저는. 예. 주호영, 김태년 다 잘했다. 그러면은 공수처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어요. 추천도 지금 추천 의원도 추천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는 거 모르겠죠.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예. 또 무조건 안 하겠다 예. 하면은 이번 추경처럼 공수처법을 민주당이 또 개정시켜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부. 통합당은 닭 줬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죠. 이건 뭐 부의장도 7배 상임위원장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반기도 그렇게 돼버리면은 중진 16명은 그냥 뒷짐지고 손가락 빨고 예. 4년을 보내야 된다고요. 예. 이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실 부의장 한석과 7 상임위원장을 가진 야당 막강합니다. 주어버린 야당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합당은 명분도 잃었고 실리도 잃었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는 예. 그렇죠. 예. 들어올 명분 자체가 공수처를 그 계기로 해서 협상을 과정에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뭐 들어올 다른 제일 좋은 명분은 예. 무조건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등원을 해서 예. 추경을 예. 심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아니 글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자 민주당이 지역구 예산 집어넣었다. 예. 이러한 예산은 잘못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연기하자. 이러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이라도 들어와서 예. 본회의에 참여를 하면 터닝 포인트가 돼요. 예. 아 이제 국회로 돌아왔구나. 정상화된 거예요. 그리고 7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와 구성은 해야 되니까 예. 상임위원장, 부의장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아주 좋은 협상이 될 것이다. 이거 제가 돈 받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데요. 오늘은 이미 들어오지 못할 거 뭐 그 추경 문제는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들어올 명분을 뭘로 잡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금 결정적인 예. 것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예.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엄청난 공격을 하던데 예.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던데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에서 통일위에서 정보위에서 이걸 공격을 했으면은 MBC도 계속 통합당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예. 하고 보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야당은 국회입니다. 예. 지금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이 모르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당장 만약 들어오려면 명분은 크게 없으면 그냥 지금은요,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은요. 예. 명분 붙이면은 뭐 조건 붙이면 예. 국민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라니까 지도자라니까 예. 저 사람들 또 그런다. 무조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들어와서 정상화 시켜서 하면서 공수처 추천위원 등과 패키지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놓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은 스무스하게 되는 거죠. 예. 저 거기다 무슨 조건을 붙여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싸우다 갑자기 아무 명분 없이 들어오긴 좀 머쓱한 거 아닌가요, 정당이? 아니 국민은 예. 빨리 들어와서 코로나, 경제 위기, 남북 문제를 푸는 그런 일하는 국회를 예. 원하는 거지. 저도 20대 국회의원 했지만은 20대 국회의원은 했다는 말을 얼굴 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21대도 똑같다고 하면은 자기들 지금 선거 끝난 지가요. 석 달 됐어요. 예. 세월은 갑니다. 그러면 3년 반 있다가 선거하면서 당신들도 일 안 하고 밤낮 싸웠으니까 집으로 가라. 어떻게 될 거예요? 예. 해야죠. 예. 공수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야죠. 예. 그러니까 당이 말고 자기들 대통령들도 예. 통합당 전직 대통령들도 대통령 출마하면서 다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잖아요. 예. 이건 해야죠. 예. 그리고요, 공수처를 하면은 통합당에 관계되는 분들은 현직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민주당 집권 여당은 우선 대통령 친인척, 측근, 청와대, 뭐 국회, 행정부 훨씬 많아요. 예. 그것도 이익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개혁을 해주는 것이 촛불혁명의 청산 아니냐, 결과다. 이렇게 크게 생각해야죠. 예. 그럼 이번에는요. 그 교수님 전공 분야인 대북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주 본질로 들어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뭔가 일어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얼마나 강조를 해요. 예. 얼마나 강조. 트럼프 올해 대통령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좋은 예. 파트너죠. 예. 자, 문정인 교수가 아주 좋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조 바이든 좋으신 분이에요. 예. 특히 김대중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가깝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 그렇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햇볕 정책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했는데 거기가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이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퇴임 후 김대중, 클린턴 하얏트 호텔에서 저녁을 하는데 제가 거기 배석을 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니까 예. 대통령님 그러면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에게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예. 내가 설명도 하고 그 편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편지를 전한 적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의 편지를 누구한테 전했단 김대중 예.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햇볕 정책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예. 잘 알고 계시고 예. 힐러리 국무장관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클린턴 대통령께서 자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아예
편지를 하나 써주시면은 자기가 갖다 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전략적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바이든이 대통령 가면은 다 갔잖아요. 메리트 시스템으로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진전을 못 시킨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의 의지도 부족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부동산 투자 업체처럼 저기 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돈 번다면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지금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론 조사 결과는 바이든한테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가 지금 집권하고 있으면 전쟁했을 거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가깝다. 이걸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급격한 어떤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북미 간에. 왜냐하면은 싱가포르 회담 정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노이 노딜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약속한 대로 영변 플러스 적당한 핵시설을 미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EPA에 파견을 해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행동 대 행동으로 그만큼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경제 지원을 해주면은 북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이 앞으로 50일 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할 때는 처음 하니까 의전이 필요했지만은 사실 말이죠. 판문점에서 한다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침에 판문점 평양에서 내려오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 와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다. 교수님 전망대로 그 부분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MBC 대단히 감사했습니다.